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이후에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환자 진료에 차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고요. 헌법 15조. 근데 젊은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달라고 하면서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15조 그리고 의료법 59조의 업무 개시 명령, 이 두 조문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어느 법의 가치를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헌법이 우리나라의 가장 최상위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를 비롯한 가족과 주위 친지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 주위 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에 이어서 의료 대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이후에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환자 진료에 차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정부는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3개월 엄포를 내린 상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헌법 15조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조문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고요. 지키지 않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젊은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 달라고 하면서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15조 그리고 의료법 59조의 업무 개시 명령, 이 두 조문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보자께서는 어느 법의 가치를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헌법이 우리나라의 가장 최상위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저를 비롯한 가족과 주위 친지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면허를 부여받기까지 갖는 그 긴 수련의 과정을 잘 옆에서 본 적도 있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지금 현재도 그런 주위 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나 사회적 후유증을 크게 발생시킬 수 있는 처벌주의 방식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의료 대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것이 법원의 영역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정치 사회의 영역에서 조금 타협해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 속히 의료계와 그 정부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젠더법의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22년 신당역 영무원의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에 대한변협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미 가정폭력 피해자들한테 적용되고 있는 건데요. 후보자께서는 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법화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자격이 없지만 만들어 놓은 양형 기준 안에서 경찰의 임시 조치에 대해서도 기준안을 설정을 했습니다. 차후에 판사의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피해자 보호 명령에 대해서도 바로 양형 기준안이 설정이 될 수 있다면 가해자 측에게도 일반 예방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들이 너무 양형 강화에만 집중되고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 피해자 중심주의 제도 개선으로서 법안들이 발전해 나갔는데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요.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감치 명령을 받기 전에 제재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게 여야 협치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법무부가 감치 명령 없이 제재 조치를 행하는 것은 헌법상의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하면서 반대를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사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의 난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지급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급 절차 간소화가 법무부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서면 답변에도 썼지만 우리가 헌법을 개정한다면 아동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국가 대납에 대해서도 사회 분위기가 많이 우호적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동이 그 양육의 대상만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갖는 존재라는 생각을 저부터 늘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결국에는 아동 학대의 우리가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 하나하나를 위해서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아동과 그리고 한부모 가족의 입장에서의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법부에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인데요. 조력 존엄사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은 그 네덜란드의 전 총리가 아내와 동반 안락사로 세상을 떠난 소식 혹시 알고 계시나요? 뉴스를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네덜란드가 가장 허용이 완화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고령화를 맞는 우리 사회에도 존엄한 죽음과 죽음을 선택할 권리 관련한 조력 존엄사에 대한 논의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 1위인 이유도 이런 부분이 한 사회적 구조의 취약성의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50대 남성 척수염 환자께서 죽음을 선택할 권리 보장해달라고 올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과거에는 헌재가 각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식 심판을 하기로 한 것이죠.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존엄사의 합법화가 생명 존중의 가치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보자는 존엄한 네. 소극적 안락사까지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자살 방조의 그런 제가 이제 전통적인 법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네덜란드 총리 부부의 그 기사를 읽고 찾아보았더니 유럽의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어서 좀 깜짝 놀랐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앞으로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고 책도 찾아서 읽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화가 된다면 저는 굳이 저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께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너무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게 느껴지는데 이제 저희가 차마 관을 빼지 못했던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